네, 오늘 첫 번째로 다뤄볼 상한가 종목은 사마페인트입니다. 예, 뭐 오늘 소식을 들어서 아시겠지만 회장님이 별세하신 관계로 지금 경영권 분쟁에 저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소지가 생겼습니다. 지금 상당히 좀 지분 구조가 재미있게 되어 있는데, 재미있다라고 말씀드리면 이제 돌아가신 분이 있으니까 또 이런 표현은 조금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지분 구조가 참 미묘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경영권 분쟁의 소지가 충분히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먼저 사모페인트 재무적인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가 그 상속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 이따 나중에 한번 다뤄드리도록 할게요. 자, 사마페인트는 현재 시가총이 2,100억이고, 그리고 자본이 3,200억이니까, 그죠? 아무리 단순하게 생각해도 지금 올라서 2,100억이지 1,500억대였단 말이에요, 원래 시총이. 그죠? 그런데 3,000억대고, 그러니까 약 0.6 정도 되죠. 근데 페인트업 자체가 사실상 지금 뭐 되게 화랑이라고 부르기는 힘들어요. 왜요? 페인트는 결국 건설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죠? 건축용 페인트가 상당히 큰 지분을 담당해요. 그리고 그 외에 자동차용이나 아니면 기계용 분체 페인트나 이런 것들이 나머지 부분을 담당을 할 텐데, 상업 페인트는 사실상 페인트와 화학으로 이루어져 있긴 하지만 페인트가 메인이고요. 그리고 과거에 한두 번 정도 올랐을 때, 그거는 제가 오르는 거 설명드리면서 차트 설명 중에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크게는 주봉 한번 보겠습니다. 일봉은 이렇게 생겼어요. 주봉 한번 봅시다. 예, 쭉 떨어졌죠. 그러다가 한번 끌어올렸다가 다시 지금 제자리로 왔다가 다시 올라갔습니다. 자, 바닥은 어디 있었냐 하면 5,000원대 있었어요. 4,900원 대충쯤이었는데, 요거는 코로나 이후에 일시적인 바닥이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바닥을 다시 만들었죠. 상승했다가 어디까지 상승했느냐, 코로나 이후에 어디까지 상승했느냐 하면 2만원까지 갔습니다. 어디에서요? 네, 5,000원에서 2만원까지 4배를 갔어요. 상당히 단기간 안에 4배를 갔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네, 거래량도 많이 발생을 했죠. 이때 많이 발생을 하면서 전망가 갔어요. 뭐 이런 현상들은 다른 종목들에서 많이 발생하니까 뭐 되게 이상하지는 않아요. 코로나 거치고 나서 조금 더 펼쳐볼게요. 예. 코로나 이전에 쭉 떨어졌다가 코로나 거치고 안정화 됐다가 다시 치솟아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고점을 사실 여기로 보셔도 되고, 하나 더 본다면 이전 고점이 있긴 있습니다. 물론 뭐 되게 오래된 이야기죠. 이전 고점이 있긴 있습니다만 상당히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거의 10년 됐을 거예요. 25,000원입니다. 그래봐야 25,000원. 제가 왜냐하면 이렇게 장기간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5,000원에서 25,000원까지 5배 정도의 가격 차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사모페인트 자체가 이렇게 되게 많이 오르거나 내리거나 이런 종목들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다시 주봉으로 돌아와 볼게요. 25,000원이 고점입니다. 좀 더 펼쳐볼까요? 뭐 되게 오래된 회사니까 한 번 더 펼쳐봐도 거기가 사상 고점이네요. 그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주봉 한번 봅시다. 여기가 뭐라 그랬어요? 2만원이라고 했죠. 자, 그럼 바닥을 어디까지 높였냐 하면, 자, 여기까지 높였습니다. 바닥은 딱 나오죠. 5,300원 5,500원까지 봐줍시다. 이렇게 좀 더 보수적으로 볼 수도 있는데, 뭐 이 정도가 정상적인 선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5,500원 정도를 바닥으로 만들었고요. 5,000원에 진짜 바닥은 5,000원에 있다. 5,000원 선. 요것도 조금 올려서 봅시다. 이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어디까지 갔었냐면, 두 번의 뉴스로요. 뭐 했다고요? 전액 개발했다고요. 여기 보시면 5,500원이죠? 여기 얼마예요? 11,000원이에요. 여기 전액 개발했다고. 여기는 뭐죠? 신축만이 능사가 아니다. 뭐 일단 뉴스가 나오면서 한번 툭툭 쳤습니다. 이거 둘 다 상한가예요. 둘 다 상한가입니다. 근데 그게 11,000원 선을 뚫지는, 11,000원을 조금 뚫고 갔었죠. 그 정도입니다. 12,000원 뚫지는 못했어요. 여기 12,000원으로 잡으면 12,000원 뚫지는 못했어요. 지금 어디까지 가 있냐? 8,000원 가 있어요. 바닥은 얼마라고요? 5,500원이요. 그죠? 위치상으로 딱 반이긴 한데 이게 로그 차트이기 때문에요. 실제로는 요거보다 요게 조금 더 큽니다. 그죠? 딱 절반처럼 보이긴 한데 이게 더 크다고요. 그렇게 보십시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일단 8,000원까지 갔고, 요거는 사실 이벤트예요.
이벤트라고 말씀드리면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무슨 되게 폐륜 발언처럼 근데 돌아가신 분이 계신데 이벤트다라고 얘기하는 게 좀 이상하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재무적으로 보시게 되면 어쨌든 간에 뭐가 발생했어요? 상속 이슈가 발생했다고요. 상속 이슈가 발생했어요. 회사 자체는요 매출액이 6천억대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요. 물론 증감이 좀 있긴 있어요. 네, 그리고 올해는 어떻게 될 것 같냐면 지금 올해를 보면 6천억이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쏘쏘해요. 뭐 별로 늘 것 같지도 줄 것 같지도 않아요. 6천억대 초반을 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신에 영업이익 부분이 조금 감소를 하게 될 것 같아요. 네, 작년 3월 달에는 1분기는 적자였었고요. 그 다음에 2, 3분기가 흑자를 좀 보였는데 작년에 190억보다는 많이 감소하게 될 것 같고 재작년에 250억보다는 뭐 훨씬 못 미치게 될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어쨌든 간에 환율이 오르고 뭐 이렇다 보면 수입 원료 같은 것들도 분명히 영향을 받을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수익성이 조금 악화됐다라고 보시는 편이 좋아요. 그렇다고 해도 적자로 갈 거냐? 아니요. 적자로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6천억짜리 회사인데 예, 시가총액은 1,500억이고 그리고 예, 매출이 그렇죠. 자본 총계 3천억이에요. 그러니까 주가가 1,500억, 자본 총계 3천억. 예. 그리고 매출은 6천억짜리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 하면 요즘 페인트 업계 업황이 쪼그라들다 보니 그렇다고 해서 쪼그라든 것도 아니에요. 왜? 상업 페인트는 매출이 계속 늘고 있거든요. 예. 대세로는 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4천억대부터 출발해서 예, 5천억대를 지나서 6천억대까지 와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뭐 자연적인 물가 상승을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산업 페인트는 작지만 계속 성장하고 있었어요. 뭐 새로 뭐 이제 개발하는 페인트들도 있죠. 뭐 예를 들면 어디더라? 제가 지금 회사가 기억이 안 나요. 페인트 회사 중에는 우리나라 그 전투기에 들어가는 스텔스용 도료를 기반으로 해서 패드를 만드는 패치로 형태로 해서 붙이는 타일 형태로 새로 개발을 해서 상당히 좀 좋은 기술을 개발해낸 업체들도 있고 이래요. 우리나라는 이제 생산 기술에서는 상당한 수준에 도달을 했기 때문에요. 신기술 개발할 때는 거의 선진국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사실은. 네. 그런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술적인 기반 기술들이 많이 축적이 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바로바로 생산 기술로 전환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이제 만들어진 선진국입니다. 말로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하신다라고 하면 뭐 지난번에 제가 볼 때 2024년에 한번 상한가 갔었는데 그때 뭐 때문에 갔냐 하면 2차 전지용 전해액을 개발했다 뭐 이렇게 갔었어요. 근데 전해액이라는 게 사실상 굉장히 고부가 가치의 화학물질은 아니고 이렇다 보니까 뉴스성으로 단방에 끝났어요. 단발에. 그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이 코로나를 지나서 4배로 올라갈 때도 거래량이 자, 1일 거래량 한번 볼게요. 요건 좀 펼쳐서 볼게요. 1200일 정도를 펼쳐서 봐야 얘가 보일 거예요. 자, 어디까지 갔냐면 1거래량은 600만 주가 정도에 한 600만 주 정도, 아니 800만 주 정도가 최고였어요. 근데 지난번에 그 뉴스로 튀겼을 때 3000만 주까지 갔었단 말이에요. 거의 하루 거래량이. 얘네는 지금 주식수가 2700만 주고 그러니까 한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주식수가 거의 2000만 주 가까이 돼요.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때는 어디까지 갔냐 하면 2900만 주까지 가면서 상당히 거래량을 세게 터뜨렸다고요. 세게 터뜨렸습니다. 그러면서 어디까지 갔냐? 그러면 되게 많이 갔냐 하면 되게 많이 갔냐? 100% 갔다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00% 가는데 이 정도 거래량을 썼어요. 어쨌든 간에. 어마어마한 거래량이 발생했다고요. 이전에 비하면 그쵸. 어차피 다 비교로 하는 거라고요. 어마어마한 거래량이 발생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뭐 기업 경영권 분쟁이 나면서 날 것 같은 조짐이 보이니까 상한가 가면서 예, 지금 저기를 했단 말이죠. 상한가를 가면서 뭐 거래량도 제법 많이 발생했죠. 900만 주 정도 발생을 했으니까 900만 1000만 주 가까이 되니까 상당히 많이 발생을 했죠. 이때는 3000만 주예요. 지금 보니까 그죠? 예. 이렇게 됐었단 말이야. 3000만 주 갔었고. 자, 뭐
급사하신 게 아니라고 하면, 급히 돌아가신 게 아니라고 하면 어느 정도 준비는 되어 있었다라고 보고 예측 가능하다고 봅니다. 어느 정도 예측 가능했다고 보고요. 이 거래량은 그냥 발생한 거래량은 아니고 100%를 오가면서 거래량이 발생했습니다. 요거는 어느 정도 매집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매집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오늘 사모페인트의 저기는 뭐 누구나 다 알 수 있을 만한 경영권 분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지금 소유권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사모페인트는 매년 수익을 냅니다. 그리고 매출액이 6천억, 자산은 3천억, 시총은 1,500억인 회사예요. 한마디로. 업황이 안 좋아서 라는 이름으로 사실 조금 안 좋기는 한데 주가 자체는 안 좋기는 해요. 그런데 매출은 계속 늘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 회사예요. 그죠? 대신에 뭐예요? 이렇게 움직이면서도요. 주가가 이렇게 출렁출렁 계속 움직이는데도 거래량은 0에 가까워요. 주목도가 0에 가까운 거라는 거죠. 그나마 회장님이 돌아가셔서 이제 경영권 분쟁 때문에 이제 주가가 튀었어요. 이게 뭐 좋은 재료도 튀고 인간적으로 나쁜 재료도 튀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오늘 그런 일이 있었다고. 자, 지배구조 봅시다. 어떻게 됐나? 지배구조는 어떻게 됐냐면 이게 다 왜 벌어진 일이냐면 선마페인트가 공동창업이기 때문입니다. 공동창업이에요. 그래서 윤씨네하고 김씨네가 같이 창업을 한 회사입니다. 지배구조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동 창업자의 자손들이 20%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메인 창업자의 자손들을 포함해서 약 27%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차이가 별로 없어요. 7%. 거기다 이제 상속세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상속세 부담을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 얘기가 좀 더 복잡해질 겁니다. 실제로 그 공동 창업자 집안에 최대로 가지고 계신 분은 지금 한 7% 가까운 지분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 증여를 받은 상황에서 새로 후계자로 예측되는 후계자는 지금 3% 정도만 가지고 있어요. 3.04%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밀려요, 조금. 뭐 일단 특수관계인 지분을 다 합치게 되면 조금 더 넘기는 하겠지만 그렇지만 상속세 이슈가 있고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슈가 있습니다. 일본의 출고쿠 페인트라고 하는 출고쿠 마린 페인트라고 하는, 왜냐하면 선박용 도료를 만들거든요, 사모페인트가. 그래서 선박용 도료를 만들기 때문에 선박용 도료를 주로 생산하는 일본 업체가 9%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도 어떻게 보면 이 일본 회사가 공동창업체 집안과 힘을 합친다라고 하면 상속세 이슈 없이도 경영권을 뺏어오는 게 가능합니다. 좀 재밌는 구조죠. 네,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가능성만으로 상한가를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회사 설명은 드렸고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예측하고 사람들이 갔느냐를 말씀을 드렸고 가격대는 이렇게 움직였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앞에서 보였던 100%의 움직임, 그죠? 가격상으로 100%의 움직임에서 발생한 이 어마어마한 거래량, 이 거래량은 분명히 무엇인가가 의도가 있는 거래량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든다. 왜? 바닥을 만들고 100% 올리는 동작을 반복하는 것이 일반적으로는 어떤 매집이다라고 하는 형태로 보여지는 그런 행동들이에요. 뭐 제가 저만 이렇게 독특하게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보통은 저런 것들을 매집했다라고 부릅니다. 그건 일반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생각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100% 오르면서 자연적으로 뭐 수급이 발생해서 수요와 공급이 발생해서 어떤 분들은 팔고 어떤 분들은 팔고 나가고 어떤 분들은 사들이고 해서 자연적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상한가 간 거 자체, 그리고 그 상한가와 그 후속으로 따랐던 가격의 변동, 이런 것들을 살펴봤을 때 다분히 무엇인가 의도가 숨겨져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되게 모양이 아주 굉장히 깔끔하게 쌍봉을 만들고, 그죠? 헤드앤숄더라면 약간 기울어진 헤드앤숄더를 되게 기가 막히게 만들고 놨죠.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사실 요소들이 다 숨어 있어요. 요소들이 다 숨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 요소들을 다 가지고 있는, 그쵸? 이거
이거 뭐라고 불러요? 더블탑이라고 부르잖아요. 쌍봉, 우리나라 말로는 쌍봉이라고 부르죠. 그렇게 하고 짚고 떨어진 거잖아요. 그죠? 근데 쌍봉을 짚고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익 실현 혹은 어떤 뭔가 지금 해먹고 나왔다 이렇게 설명하기에는 100%는 수익이 너무 작습니다. 그리고 얘가 뭐 이렇게 크게 떨어졌다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는 움직임이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나타난 거래량과 뉴스와 그리고 가격의 급등이라는 면을 봤을 때 조금은 누군가의 의도가 숨어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의심을 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사모페인트는 뜻밖의 변고로 인해서 상한가를 가면서 거래량이 발생을 했습니다. 향후에 주목은 해볼 수 있겠으나 지금 이렇게 뭐 주목을 받을 만큼 되게 큰 규모의 어떤 종목도 아니고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경영권 갈등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지분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물리적인 구조가 그렇다고요. 사람의 의도야 모르죠. 근데 물리적인 구조가 그렇게 갖춰졌으니 조금 더 주목을 받기는 하겠으나 주도적으로 뭔가 하기에는 조금 이슈 자체가 작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어쨌든 뭐 아무것도 주목받지 못하는데 사실은 좀 회사에 나쁜 변고가 일어나서 이렇게 상한가를 갔으니 세상 일이라는 게 참 아이러니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진행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요거는 더 갈 수 있습니다. 뭐 그 이슈가 더 간다라고 하면 경영권 분쟁에 대한 이슈들을 가지고 지금 뭐 딱히 다른 이슈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뭐 사람들 입으로 돌아다니면서 이슈가 됐을 경우 뉴스의 크기가 얼마나 작동할지가 결국은 사모페인트의 앞으로 운명을 좌우하게 될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장기적으로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도료는 뭐 건물에만 칠하는 게 아니니까요. 지금으로 보면 괜찮은 회사입니다. 근데 경영권이 어디로 갈지라는 거는 회사의 운명을 상당히 좌우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사실 의사결정을 하기는 조금 이르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